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스포츠 강원입니다. 백가원 스포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강원FC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요일에 강릉에서 이제 홈 경기가 또 열리는데 광주FC하고 이번에 또 다시 연승에 도전하게 되죠. 네, 지난달 30일이죠. 강원FC는 인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야구 선수의 결승골로 2연패를 탈출해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이번 주 일요일 광주와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연승에 도전합니다. 현재 광주FC는 리그 7위로 강원FC보다 뒤처져 있지만 지난 3월에 있었던 원정 경기에서 강원이 2대4로 패했던 전적이 있고요. 또 지난 시즌 강원이 광주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면서 이 고전을 했던 만큼 단단히 무장하고 또 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강릉 홈 경기에서도 연승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특히 그 상승세 주역이었던 야구 선수가 이제 계약 만료가 됩니다. 임대로 왔었는데, 네. 근데 울산 현대, 울산 HD하고 이게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참 너무나도 뛰어난 활약으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야구 선수라서 더 아쉬운 부분인데요. 강원과 울산이 야구 영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에서 뛰고 있던 야구는 2023 시즌 임대 신분으로 강원에 합류했었는데요. 올해 강원과의 이적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 포르티모넨스와 울산의 별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강원 측은 울산의 영입 시도는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외국 구단이 K리그 팀들을 상대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선수 이적 업무를 진행한 데 불만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FC는 야구 선수를 대체할 호주 출신 공격수 헨리를 영입하면서 공격진을 다시 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야구 선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헨리 선수도 잘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파리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6일, 이달 26일에 개막을 하게 되는데 구기 종목만 일단 보면 네. 여자 핸드볼이 태극마크 단 팀 중에서는 유일하죠. 맞습니다. 여자 핸드볼 팀은요, 지난해 8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 4차전에서 일본을 꺾고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었고요. 또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남자 축구대표팀의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되면서 파리올림픽에서 진행되는 8개 구기 종목 중 여자 핸드볼만이 파리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네. 전체 구기 종목의 유일한 희망으로 남게 됐습니다. 예, 여자 핸드볼에 관심이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강원도 출신의 주축 선수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맞습니다. 3인방이 있습니다. 박세영, 김보은, 전지현 선수. 이 선수들의 좀 활약이 기대가 되죠. 네, 이 말씀해주신 3명의 선수는요, 현재 한국 핸드볼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강원의 핸드볼 선수들인데요. 먼저 박세영 선수는 지난 시즌 H리그에서 골키퍼상과 MVP를 받는 등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명실상부한 여자 핸드볼 대표 골키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김보은 선수는 지난해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 최종전에서 결정적인 골과 MVP를 기록했고요. 또 속공 득점에서 역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림픽 첫 출전을 앞두고 있는 전지현 선수는요, 이 빠른 스피드와 대담함으로 팀의 공격을 또 주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팀 내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으면서 구원 투수 역할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요, 7월 25일 독일과 첫 예선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선수들은 삼척 시청에서 이미 팀워크를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올림픽 출전 선수들 중에서 강원도 선수들이 또 눈에 띄는데 네. 수영이죠. 황선우, 김우민 선수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 황선우, 김우민 선수는요, 최근 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세계적인 레벨로 올라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있었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이 두 선수 모두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독보적인 존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단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 2명의 선수가 우승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선우, 김우민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권에 진입하면요, 한국 수영은 박태환 선수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하게 되고요. 특히 두 선수 모두 올림픽에서 입상에 성공할 경우 하나의 대회에서 2명의 수영 메달리스트가 탄생하는 새로운 역사를 남기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고 있는 네네. 손흥민 선수가 내년 여름에는 이 팀 선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이 곧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 선수의 거취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인데요. 그동안 장기 재계약, 이적설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요. 최근 영국 현지 매체에 전한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 대신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이고요. 손흥민 선수도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서로 깊은 우정을 쌓아왔던 이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동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좋은 팀 가면 좋지만 경기장을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있었으면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리고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3개 학교가 지금 출전하고 있죠. 네,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는 1946년에 시작돼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고교 야구 대회인데요. 전국 57개 고교 야구팀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에서는 강릉고, 원주고, 강원고 등 3개 학교가 참가했습니다. 아쉽게도 원주고는요, 동산고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해서 탈락했고요.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강릉고는 오늘 있었던 배제고와의 경기에서 승리해서 2회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또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강원고는 내일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통 강호로 불리는 마산의 용마고를 상대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최근 또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강릉고는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끝으로 도내에서 진행되는 주요 경기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제4회 횡성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횡성에서 열리고요. 제1회 한국대학 탁구선수권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인제에서 진행됩니다. 또 고성 통일배 강원자치도 동호인 클럽 축구대회는 이번 주말 이틀간 고성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